이번 UFC 310에서는 시릴 간과 알렉산더 볼코프의 헤비급 재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를 예측하기에 앞서 두 선수의 주요 통계와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시릴 간이 승리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재경기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간은 12승 2패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당률은 마이너스 260입니다. 반면 볼코프는 38승 10패로 약간의 불리함을 안고 있으며 배당률은 플러스 210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간은 약간 더 긴 팔을 가졌지만 볼코프가 더 키가 큽니다. 리치는 간이 81인치, 볼코프는 80인치이며 나이는 간이 34세로 볼코프보다 2살 어립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간은 전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으로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프란시스 은가노와 같은 강력한 상대와 싸워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0년 이후 그의 첫 3라운드 경기입니다. 간의 다양한 기술과 최근의 높은 경험이 그를 유리한 후보로 만들고 있지만 볼코프의 체격과 경험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릴 간은 6개의 노가웃, 3개의 서브미션, 3개의 판정승을 기록하며 다양한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의 경기 스타일은 다재다능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길지 않게 끝납니다. 간은 3개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와 1개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8년 8월에 프로 선수로 데뷔한 후 1년 만인 2019년 8월에 UFC에 합류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케인 벨라스케즈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과 경쟁하며 UFC 헤비급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승리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승리에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 자이르지뉴 로젠스트루이크, 알렉산더 볼코프, 데릭 루이스, 타이투이바사, 세르게이 스피박과 같은 세계적인 파이터들이 포함됩니다. 간의 유일한 패배는 프란시스 은가노와 존 존스라는 두 최고의 선수에게 당한 것입니다. 특히 UFC 270에서 은가노와의 경기는 매우 치열했으며 미디어 스코어 카드는 은가노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한 심판은 간에게 점수를 더 높게 줬습니다. 이번 볼코프와의 경기는 간이 최고의 순위를 유지하고 최근 휴식 후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시릴 간은 5라운드 만에 알렉산더 볼코프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 시릴 간은 UFC 통계에서 분당 유효 타격 5.49, 타격 정확도 60%, 타격 방어 63%로 가는 분당 2.19개 타격만을 흡수하며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경기당 평균 테이크다운 0.58로 가는 거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테이크다운 방어가 50%로 프란시스 은가노와 존 존스와 같은 엘리트 레슬러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브미션 경기당 평균은 0.5로 가는 주로 스트라이커로 활동하며 레슬링이나 서브미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기술적 정밀성을 통해 상대를 압도합니다. 볼코프와의 재경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스트라이킹 능력은 아마도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24개의 노가웃, 4개의 서브미션, 10개의 판정승을 기록한 경험이 풍부한 헤비급 선수입니다. 현재 UFC 헤비급 랭킹에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볼코프는 키가 6피트 7인치이고 팔 길이는 80인치로 시릴 간보다 키는 크지만 팔 길이는 약간 짧습니다. 볼코프의 주요 업적에는 전 벨라토르 헤비급 챔피언과 시즌 헤비급 토너먼트 챔피언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는 2회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와 2회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경력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09년 4월에 프로로 전향하여 간보다 9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주요 승리로는 파브리치오 베우둠, 알리스타 오브레임, 마르신 티부라, 자이르지뉴 로젠스트루이크, 타이투이바사,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볼코프의 패배는 데릭 루이스, 커티스 블레이즈, 시릴 간,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에서 발생했지만 그는 2022년 아스피날과의 경기 이후로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볼코프는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2번, 2024년에 1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의 경험, 타격력, 그리고 최근의 기세는 그를 간에게 위험한 상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언더독일지라도 말입니다. 알렉산더 볼코프의 통계를 살펴보면 그의 스트라이킹 능력과 전반적인 기술이 잘 드러납니다. 스트라이킹 부분에서 볼코프는 분당 평균 5.13개의 주요 타격을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타격 정확도는 57%로 꽤 높은 편이며 타격 방어율은 55%입니다. 볼코프는 경기당 평균 0.45회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테이크다운의 성공률은 63%입니다. 또한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73%로 상당히 견고합니다. 서브미션은 경기당 평균 0.2로 볼코프는 서브미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의 통계는 스트라이킹 능력과 강력한 테이크다운 방어, 그리고 균형 잡힌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에 따르면 시릴 간은 유력한 후보로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배당률은 마이너스 350입니다. 이는 주로 첫 번째 경기에서의 승리와 그의 전반적인 기술적 우세 때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62%가 시릴 간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38%는 볼코프를 선호합니다. 알렉산더 볼코프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코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을 괴롭혔던 존 존스의 서브미션 기술이나 프란시스 은가누의 강력한 노가웃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볼코프의 공격적인 스트라이킹과 꾸준한 경기 운영 덕분에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라운드를 앞설 수 있습니다. 결국 간의 내구성과 기술적인 스트라이킹은 그를 이기기 어렵게 만들지만 볼코프의 최근 경기에서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볼코프의 마무리 능력에 대해 보면 그의 승리 중 26%는 판정승이며 서브미션으로 거둔 승리의 1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간은 그라운드에서 약점을 보였지만 볼코프 또한 그라운드에서 이를 활용할 강력한 지상 게임이 부족합니다. 볼코프의 내구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2013년 벨라토르에서 비탈리 미나코프와의 경기 이후로 한 번도 노가웃되지 않았으며 이는 헤비급 파이터에 대한 그의 회복력을 잘 보여줍니다. 두 선수 간의 치열하고 경쟁적인 싸움이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시릴 간은 볼코프를 5라운드 동안 제압하며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볼코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고 일방적인 라운드가 없는 경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첫 번째 싸움 이후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이며 인상적인 승리와 꾸준한 활동으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의 최근 폼은 그가 더 세련된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간은 이번에 가장 긴 휴식을 취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상대에 대한 준비성과 날카로움에 의문을 던집니다. 볼코프의 최근 활동과 리듬은 이 점에서 그에게 우위를 줄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서브미션으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라운드 동안 두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볼코프의 내구성과 간의 신중한 접근 때문에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빠른 마무리 기술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더 볼코프가 판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코프의 발전과 간의 긴 휴식 기간을 고려할 때 배당률이 간에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상대를 지배하거나 끝낼 수 있는 명확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치열할 가능성이 큽니다.